평생 한 번만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야 돼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크게 빠졌을 때가 바로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밀레니엄 파동 때, 코로나 때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바빠 보이세요.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말에도 좀 바쁘긴 한데 오늘은 좀 더 할 일이 많아서 약간 피곤하네요. 그것도 뭐 장도 빠졌고. 보혜씨 혹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알아? 아니요? 제목도 못 들어봤어? 제목도 못 들어봤어? 네. 아, 정말 히트에 실패한 영화네요. 근데 현재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기준 영화 1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봉에서는 실패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기 전에 드라마 본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한 3주 동안은 3주 한 달 정도는 거의 종이집을 매일 봤어요. 종이집 시즌 1, 2, 3, 4, 5를 다 봤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종이집의 그 교수에 푹 빠져서 마치 제가 교수가 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막 교수처럼 하려고 막 이런 망상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제 밤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온 수학자, 아주 유명한 수학자로 나오는데 어떤 고등학교 학생한테 이렇게 과외하는 그런 좀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학생한테 수학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수학을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학생의 처음 대답은 머리 좋은 사람이요? 그랬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수학 문제 한두 번 풀다가 금방 포기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랬는데 머리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멋있게 꾸민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려워서 막히면 아, 이 문제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풀던 문제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용기 내서 풀고 이런 과정을 갖추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주식시장이 떠올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지 또는 왜 나는 잘 안 되는지. 근데 사실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머리 좋은 분들이 직업군인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슈퍼개미가 되고 물론 되신 분도 있고 돈 많이 버신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막 그 분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주식을 잘한다라고 직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또는 노력한다고 해서 100%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특히나 주식은 실행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영화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의 20년 주식시장에서의 참여가 떠오르면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적이 있었고 굉장히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아니야, 조금 버티면 돼. 장은 다시 살아날 거야. 요런 위기가 끝나는 상승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MF 직후에 참여를 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급등장해서 큰 수익을 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닥에서 또 올라갈 때 큰 수익을 냈는데 그 직전 코로나가 막 퍼질 때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여름부터 10월까지 그 3, 4개월의 구간에 이런 때는 주식이 이렇게 힘든 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년 차인 저한테도 올해 1월과 6월은 굉장히 힘든 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한들, 아무리 노력했다고 한들 용기가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높습니다. 왜? 떠날 거니까. 머리가 좋으면 떠나겠죠. 주식해도 별거 아니네. 노력해도 떠나겠죠. 노력해도 손해났어요. 지금 올해 1월, 6월장 때문에 상반기에 노력을 했어도 분명히 손해가 났을 겁니다. 머리가 좋았어도 노력을 했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마 떠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주식에 대한 철학과 믿음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은 잘못 걸리면 관리 종목도 들어가고 상장 폐지도 되지만 한 종목이 아닌 우리나라의 지수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저점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될 하락장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한번 거래소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 끝났으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오늘 거래소
13% 빠졌어요. 한 달 동안 13%가 빠졌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 달에 10% 빠졌습니다. 1월 달보다 더 큰 하락이었고요. 코로나가 급속도로 진행됐던 3월 30일 2020년 3월 달 11%가 빠졌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빠진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직전에 가장 많이 빠졌던 건 2018년 10월인데요. 2018년 10월에 13.37%가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13.15니까 2018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2018년 그 직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6월 한 달 동안의 하락은 역대 2008년 10월, 2018년 10월,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그 다음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하면 사실 더 황당해요. 자, 이 분기는 세 달의 분기인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이번 올해 2분기,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그 작년 3분기까지.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연속 4분기가 지금 음선 하락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과거 연속으로 2분기 하락, 3분기 하락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연속 3분기 하락도 한 번도 없었고요. 연속 5분기 하락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언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그 직전 IMF 때가 연속 4분기, 그리고 밀레니엄 파동 때가 연속 4분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하락은 IMF, 인터넷 거품이 꺼졌던 밀레니엄 파동,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하락이에요. 거의 한 20년 동안 네 번째의 하락.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만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야 돼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크게 빠졌을 때가 바로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밀레니엄 파동 때, 코로나 때,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연속 4분기 하락을 했고 한 달에 15%씩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빠진, 굉장히 힘든, 떠나고 싶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떠나는 게 맞을까요? 남아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에 어제 제가 봤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식 투자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위축되었고, 진짜 주식 하기도 싫고, 해도 안 될 거고, 이 주식 맨날 마음만 고생하고, 진짜 본전만 되면 떠나고 싶은데 본전도 안 되고, 뭐 이런 마음일 텐데, 조금만 길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 힘든 장이 맞고, 그 너무나 힘든 장이 지나면 굉장히 좋은 장이 온다라는 용기를 가질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막연한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잖아. 거기에 인정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 빠지냐의 문제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니까 이제 하락의 시작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왜? 하락의 시작은 벌써 1년 전에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락의 시작이 아니고 정확히 팩트체크를 하시라고요. 지금은 내년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의 시작이 아니고 내년 경기 침체 때문에 이미 1년 전부터 하락을 1년 동안 했고 4분기 연속, 과거 역대급으로 4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요. 그럼 이 하락이 언제 끝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전 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파동 때도 500까지 빠졌는데 1000포인트에서 500 반토막이 났었던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한 2000포인트에서 한 900포인트까지 반토막 좀 더 났던 거고요. 코로나 시절에서도 한 2500에서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아도요. 그 코로나 한 달 동안은 거의 한 20%밖에 안 빠졌고, 그 직전 고점인 2018년 초부터 코로나 저점까지가 2500에서 1400이니까 반이 안 빠졌어요. 한 40%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얼마나 빠졌냐? 7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 거래소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3,300에서 지금 2,300까지 왔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1,062포인트에서 740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마지막 날까지도 빠져서 또 진이 빠져 있는데, 또 7월달 시작되면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가 또 관건일 것이고요. 일봉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길게 용기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포인트는 결국은 전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역시 대형주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그나마 좀 반등 시도를 했던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과 삼성전자가 대장인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 또는 환율, 또는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상으로 좋지 않았어요. 쌍끌이 순매도였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던 날입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분기봉으로 보나 반기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빠진 올해 2022년 상반기가 겨우 끝났네요.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파전에 막걸리를 드시든지 한잔 하시고 내일 또 7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수 관련 대형주,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하고 기아의 반등이 이제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나마 오늘 반등한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삼성물산 좀 며칠째 연속 상승하네요. 오늘 사실은 건설주가 되게 좋았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 그래서 그나마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거죠. 뭐라도 업종 하나가 가야 되는데 건설주 좀 움직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설주, 그러니까 자동차주 반등, 건설주 어제의 상승의 연속, 그리고 가장 안 좋아 보였던 것은 2차 전지였어요. 오늘 2차 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도 악재 있었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거 좀 전면 재검토 이런 악재 나왔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다.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하락폭이 컸고, 반면 현대차하고 기아의 반등이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건설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조 정도 거래됐는데, 삼성전자가 6만원 회복 좀 했으면 했는데, 다시 밀렸네요. 지금 거의 한 달은 안 됐고, 보름 정도 됐는데 6만원 깬지. 찬스를 잡았었는데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오늘 역시 지수의 움직임이 강하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들이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고요. 현대차가 2% 올랐고, 히림 좀 재미있는 재료예요. 뭐냐면 지금 최근 건설주들이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건설주 재료 중에서 히림의 재료가 네옴시티 수주전이거든요. 이 네옴시티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랍 쪽에서 여기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총사업비 한국 돈으로 640조짜리. 그래서 요거에 얽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재료예요. 근데 여기서 얽힐 만한 것들은 업종으로 치면 건설업들 또는 스마트 쪽, 스마트 기기 쪽. 왜냐면 거의 스마트 시티가 될 테니까 스마트 기기 쪽. 그래서 이 관련 쪽으로 이런 모빌리티 쪽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또는 삼성 그룹주들 그리고 이런 건설주들 이런 애들이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640조짜리라 하더라도 다 수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주는 사실은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중소형주에서 이 재료가 걸려버리면 사실 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 관련 네옴시티 관련 좀 재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주도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래대금 터진 애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LNF, 삼성 SDI 이런 쪽은 안 좋았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일단 공구먼이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야 진짜 무상증자 테마는 기가 막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리콘투도 오늘 무상증자 공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흐름에서 언제 강세 보이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재료 나오고 공시 나올 때 그리고 좀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무상증자 권리락 시점부터 가벼워졌으니까 요즘은 5대1 유행이잖아요. 5대1이면 5분의 1 토막 권리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총이 5천억짜리가 1,0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죠. 그러니까 점상 가는 거죠. 그래서 권리락에서 움직이고 다시 신주 물량 나올 때 빠지고 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주가 오늘 좋았어요. 남강토건, KH건설, 히림, 남하토건 이런 식으로 건설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잘 압도적으로 좀 좋은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쪽 또는 무상증자 쪽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는 제약바이오주 쪽, HLB 글로벌 같은 제약바이오주 쪽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의 마디가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날이네요. 제일 중요한 날은 12월의 마지막 납회일일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날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은 절반이 갔어요. 2022년의 절반에서 성공한 성공 투자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99명은 손해를 보고 있고요. 시장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아유 장이 안 좋았네. 장이 언제 좋아질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약간 탑다운으로 좀 더 보시고 용기를 갖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0시 50분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8%, 코스닥 마이너스 1%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보이는 우리 증시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상반기 마지막 날이니만큼 장중 반등 성공하며 양선 플러스 마감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에서는 어제 급락한 현대차와 기아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3%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 보였던 셀트리온 3% 상승으로 마지막 날까지 좋은 모습입니다. 조선주의 대장주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지수 대비 좋은 모습 오늘까지 이어가면서 4%대 상승하며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과 동반 상승합니다. 최근 중소형 건설주들 좋았는데 오늘 건설주 대장주인 현대건설 5% 상승 의미 있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 등 제약바이오주 선전하는 가운데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동아기업 등 2차 전지주 동반 하락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무증 권리락 종목인 공구음원 한 종목 상한가에 탑30 상승률 5%대로 그리 좋은 등락 현황 상승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하루입니다. 상승 종목에서는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주, 범양건영, 삼부토건 등 중소형 건설주, 일부 제약바이오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역대급 하락 6월장 끝,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